친일문학인 제대로 알기. 친일문학인 42인에 선정된 친일평론가 3명. 오늘은 친일문학인 제대로 알기 정리편의 마지막 제3탄으로 친일문학인으로 등재된 42명 중에 평론가 6명 중 이미 소개한 김기진, 박영희, 백철 외에 3명을 소개합니다. 해방 후 문단의 실력자로 활동한 곽종원. 곽종원은 일본식 이름이 이와타니 쇼모토로 1915년 경상북도 고령군 출신인데 일본에 유학해 니혼대학을 나온 후 만주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일제 말에 이름을 이와타니 쇼모토로 창씨 개명에 참여했습니다. 니혼대학 재학 중 평론 활동을 시작했고 1938년 만주에서 발행되는 만선일보의 수필 작품을 발표해 등단했는데 본격적인 평론 활동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통해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발표한 글 가운데 동양지광, 국민문학, 매일신보에 기고한 6편의 저작물이 친일평론으로 평가받았는데 주로 전쟁 중 후방에서 문학의 역할을 다룬 이른바 총우 문학의 이념을 다룬 글입니다. 곽종원이 일제강점기 동안 발표한 평론 경향은 나중에 비슷한 행보를 보인 김동리나 조연현의 순수문학, 예술지상주의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대표적인 평론인 1944년의 결전문학의 이념에서는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글이 총이 되고 검이 되어야 한다며 문학의 정치 종속을 당연시하고 전체주의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복 후에는 잠시 좌익 계열의 몸을 담았다 우익 문단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와 한국문학가협회 결성에 참여했는데 청문협이 맹장으로 불릴 만큼 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일원가였습니다. 1955년에는 평론집 신인간영의 탐구를 발간하는 등 신이상주의와 새로운 인간형 발굴을 내세웠는데 김동리, 조연현 등이 주창한 비정치적 순수문학론과 궤를 같이 하는 전형적인 우파 계열의 문학 이론으로 분류됩니다. 1955년부터 1968년까지는 숙명여대 교수를 역임했고 숙명여대 총장 직무대리와 건국대학교 제호 6, 7대 총장도 지냈으며 한국문인협회 고문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등을 지내 문단의 실력자로 활동했습니다. 일본에 귀화한 김문집. 김문집은 일본식 이름이 오에 류노스케로 1907년 대구 출신인데 필명은 화돈으로 일본에 유학해 일본 와세다 중학과 마스야마 고등학교를 거쳐 도쿄 제국대학 문과를 중퇴했습니다. 일본인 소설가 요코미스 이치 문화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1935년 귀국해 그해 발표한 콩트동정의 낭만파가 등단작이지만 이후 주로 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1939년에는 조선문인협회 간사를 지냈으며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총재부 촉탁을 역임하다 1941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귀화를 했습니다. 그의 비평활동은 1936년 동아일보의 전통과 기교 문제, 같은 해 조선문학의 문학비예술론자의 독백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비평의 문학성과 창조성을 중시했습니다. 비평의 과학성을 강조한 최재서, 카프 계열의 이원조 등과 논쟁을 벌인 일이 유명한데 당시 조선일보의 비평론을 발표하던 이원조 최재서 등과 문학적 견해를 달리하는 평론을 동아일보에 발표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비평 경향은 심미적이며 언어예술의 미적 형상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김유정의 작품 세계를 평가하는 글에서 이런 경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37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비평예술론에서는 비평이 지니는 창조적 측면을 강조했고 비평집으로 비평문학, 창작집으로 아리랑 고개 등이 있습니다. 1939년부터 친일협력 행위를 시작했으며 다수의 친일 관련 글을 남겼는데 중학교 때부터 일본에서 수학해 일본 문학이론을 수입해 한국문학의 전통을 부정하는 친일적인 성향을 초기부터 보였습니다. 중일 전쟁 발발 후에는 조선문인협회 발기인과 간사를 맡는 등 친일단체에도 가담했는데 1941년 도일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일본에 귀화했으며 친일 저작물은 1939년 발표한 축하할 죽음 등 3편입니다. 김사카 전문가로 이미지가 바뀐 김용재. 김용재는 일본식 이름이 가네무라 르세이로 1909년 충북 음성 출신인데 1927년 일본에 유학해 주오대학에서 수학했고 유학 중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시작해 일본 공산당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1931년 일본어로 쓴 항일시 사랑하는 대류가를 전일본 무선자예술연맹 기관진 아프에 발표하면서 등단했는데 어린 나이에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사무국장 등을 역임해 촉망받는 투사 시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1930년대에 좌익 문단을 이끌다시피 하던 김용재를 가리켜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시단을 짊어진 시인이란 평이 있을 정도였으나 일본 정부의 좌익운동 탄압으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됩니다. 서너 차례에 걸쳐 약 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전향을 했는데 193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평론가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친일 문학 활동에 나섰습니다. 1937년 조선문인보국회 상임이사를 맡았고 친일 잡지 동양지광의 주간으로 일하며 이 잡지의 전쟁문학의 전망이란 글을 투고해 태평양 전쟁에 대한 문단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선구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어 시집 아세아 시집으로 1943년 제1회 국어문예 총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동양지광 연재실을 묶은 이 시집은 이광수가 열렬한 일본 정신의 기백이 있다고 평했을 만큼 친일성이 강한 작품입니다. 김용재는 수상과 함께 받은 상금 중 일부를 국방원금으로 헌납했으며 친일 저작물 수는 25편이 밝혀져 있습니다. 김용재는 1978년 고백적 친일문학론이란 글을 발표해 일제 말기의 친일 행적은 독립운동을 위한 위장이었으며 동양지광은 대표 박희도, 부대표 장덕수 등이 결성한 항일 지하단체의 본거지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광복 후에는 뚜렷한 친일 경력 때문에 약 5년간 집필 활동을 중단했다. 한국 전쟁과 함께 반공주의 작가로 다시 활동을 재개해 시어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서정 시집인 산무정과 소설 김삿갓 방랑기가 광복 후 발표한 대표작인데 김삿갓 방랑기는 195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변절한 친일 문인에서 김삿갓 전문가로 이미지를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친일 문학인 제대로 알기의 마지막으로 친일 문학인 42인에 선정된 친일 평론가 3명이었습니다.